학생들 하셨습니까? 아유, 갑작스레 추워지니 적응이 잘 안됩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면 정말 고생하죠. 건강관리 잘 하셔서 고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시간의 CF모터 800MT에 이어서 베넬리 TRK 502 X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은 전시간과 동일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넬리는 1911년 이탈리아 페자로에서 설립이 되었고, 현재 생산 중인 이탈리아 오토바이 브랜드 중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현재 오래된 거는 모터구찌는 2021년에 설립되었고, 푸조는 1898년에 생산되었으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들이 많죠, 이탈리아가. 회사의 근본은 1800년대에 설립된 베넬리라는 총기 회사였죠. 아주 초고가 명품 샷건으로 유명한 회사였고, 2000년대에 베레타로 인수가 된 회사입니다. 베레타는 M9 권총이 상당히 유명하죠. 베레타의 M9은 무려 100년을 써먹던 콜트 911을 밀어내고 제식 권총이 된 유명한 총기입니다. 911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2년 반이나 개인화기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하루 종일 차고 있으면 허리 끊어지죠. 아마 이거 기갑병과나 그러시는 분들, 아마 차고 계셨던 분들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야외 훈련을 나가지 않을 때는 모형총을 차거나 아니면 권총집에 계산기를 넣고 다녔습니다. 베넬리라는 오토바이 회사는 현재는 2005년도부터 지리자동차 그룹의 퀸지앙 모터 소속이고, 지리자동차는 여러분이 잘 아는 볼보나 폴스타, 링스는 볼보 XC40을 베이스로 한 SUV 생산 메이커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프로톤, 영국의 로투스를 보유한 아주 유명한 회사가 되어있죠.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고, 연간 한 120만 대의 이륜차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넬리는 이탈리아 페사로의 수석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아주 개성 넘치고 화려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잘 만든 이륜차 생산 능력을 접목해서 최근 시장에서 많은 반응을 얻고 있는 브랜드이기는 합니다. 국내에는 2020년도 3월에 신화모터스 그룹이 베넬리 국내 총판을 맡고 베넬리 코리아를 출범시켰죠. 신화모터 그룹은 베넬리 이외에도 모토리니, 레트로바이크인 키웨이나 벤다 등도 수입하는 회사이긴 한데, 매출 정보나 그런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없습니다. 원래 신화자동차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회사 같습니다. 중국 글로벌 인터넷 사이트에는 TRK 502 윗급으로는 698cc인 702도 있고, 네이키드 754cc인 레온치노 800도 있습니다. 전시관과 같이 그러면 베넬리 TRK 500X의 경쟁 모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경쟁 모델에는 가격과 스펙이 비슷한 모델로 제가 인위적으로 선택을 했고요. 가격이나 스펙은 공식 홈페이지 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벤트 가격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비교가 어려워지는 거죠. 가격은 환율 계산기로 계산을 했습니다. 현재 달러 강세로 인해서 거의 1289원 정도로 계산되니까 가격적으로는 외국 가격이 상당히 높게 보이는 면이 좀 있으며, 유럽 가격은 영국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경쟁 기준은 혼다 CB500X, 레블 500, 야마 MT-07입니다. 아시다시피 베넬리 TRK 502X의 현재 국내 가격은 한 949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CB500X가 888만원에 팔고 있죠. 레블은 899만원입니다. 야마 MT-07은 1027만원에 팔고 있네요. 배기량은 베넬리는 500cc 딱 맞춘 500cc고요. 그리고 혼다 CB500이나 레블 500은 같은 엔진을 사용합니다. 471cc고요. 야마 MT-07은 689cc입니다. 배기량이 좀 크죠. 똑같이 전부 순행 병렬 DOHC 2기통이고요. 마력수는 베넬리가 48마력, 혼다 CB500X가 50PS인데 요거 한 3마력, 4마력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레벨 500 같은 경우에는 46PS 나오는데 46PS는 한 50마력 언저리 정도 되는 거죠. 야마 MT-07은 73.4PS니까 요거는 한 76, 7마력? 네, 확실히 배기량이 깡패죠. 토크는 비슷하긴 합니다. 베넬리가 45Nm 정도 나오고요. 혼다나 레벨이 43Nm 정도 나옵니다. 레벨 500이 약간 더 마력수가 적고 토크도 좀 덜 나오는데, 토크 밴드가 6000rpm이니까 약간 토크 밴드를 내려놔서 저속에서도 좀 토크감이 있게끔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야마 MT-07은 67Nm니까 이거는 좀 어나더 레벨이죠. 시트고는 레벨 500을 제외하고는 다 비슷하긴 한데 베넬리가 850mm로 조금 높기는 합니다. 차체가 좀 커 보이는 거죠. 그리고 휠베이스도 베넬리가 1500급이죠. 전 시간에 얘기했던 CF모터 800MT하고 시트고가 베넬리가 비슷한 거 보면은 차체 크기도 비슷한 걸로 보입니다.
무게를 보면은 베넬리가 213kg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500cc대급은 보통은 한 180에서 한 200kg 이짝저짝인데 꽤나 무게가 많이 나가보죠.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유는 뒤편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마 MT-07이 184kg로 무게가 배기량이 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볍죠. 베넬리 502X의 특장점은 이탈리아에서 몇 년간 지금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혼다 CB500X는 뭐 가성비 좋고 연비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레볼 500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상용가를 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신차 출고가보다 중고 가격이 더 비싼 모델이기도 하죠. MT-07은 생산된 지 좀 오래됐는데 이건 뭐 검증된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넬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949만원 한국 홈페이지에 표기가 돼 있는데 뭐 이벤트 가격으로 구입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초도 물량 한 컨테이너 초도 수입 물량이 아마 CF800NT도 싸게 풀렸고 CF 모터스 800NT가 뭐 1300만원에 3박스 포함해서 풀렸다고 하는 거 보니까 베넬리도 아마 그 수준에서 풀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한 820만원대, 유럽은 한 1000만원, 호주도 한 900만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격히 좀 싸죠. 지금 달러를 감안해 보더라도. 혼다 CB500X도 미국에서는 930만원, 유럽에서는 1100만원, 호주에서 1000만원대, 국내에 상당히 착하게 수입되고 있는 거죠. 레보르백도 999만원인데 미국에서는 830만원, 이게 아마 6000불대 아마 나올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1000만원, 호주도 1000만원. 국내에도 그렇게 비싸게 수입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달러로 비교해 봤을 때는 미국하고는 가격 차이가 좀 있죠. 싸게 수입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야마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1000만원대인데 거의 다 1000만원이죠. 유럽이 1100만원대고 호주가 1200만원인데 호주가 전반적으로 다 오토바이 값이 비쌉니다. 할리를 비롯해서 뭐 BMW를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비싼 고가로 판매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MT-07이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싼 건 아니죠. 잡지에 실린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전시관과 마찬가지로 탑스피드에 똑같이 중국산 오토바이에 대해서 실렸는데 이탈리아 메이커 중에선 두카티, 모토구치, 피아지오, 베스타, MV 아구스타, 에이프릴리아, 베넬리 뭐 이렇게 여러가지 이탈리아 오토바이 메이커 제조사 중에서는 베넬리가 뭐 가장 유명하지는 않은 브랜드이고 어떻게 보면은 한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거의 유행했던 브랜드고요. 지금은 이 모든 메이커가 다 이탈리아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카티도 아마 아우디 산하로 간 것 같고요. 모토구치도 마찬가지고 다 외국으로 다 팔려 넘어갔죠. 베스파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리 자동차가 인수하고 나서는 베넬리가 트라이언프나 두카티를 거의 앞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502 모델이 어드벤처 모델인데 이탈리아 판매 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만큼은 분명해 보이고 그만큼 어느 정도 이탈리아 내에서도 아니고 유럽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는 메이커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잡지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드벤처라고 분류하기에는 약간 오해 소지가 있고 멋진 스타일과 500cc의 47마력 엔진을 갖춘 뭐 장거리 GT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점 중에는 가격 대비 최고의 투어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500cc 그리고 전체적인 스타일링이나 디자인이 매우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실제로 광고되는 것은 어드벤처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어드벤처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오토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게적으로 좀 약간 무겁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찾아본 유튜버 중에서 가장 이 베넬리 502 모델을 잘 평가한 유튜버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유튜버는 이탈리아에서 한 12,000명 정도를 보유한 유튜버입니다. 제로 하이웨이라고 베넬리만 타고 다니는 유튜버인데요. 2년 정도 인도나 파키스탄, 네팔, 이란, 이라크 등 아주 최악의 도로를 가진 26개국을 여행하면서 베넬리를 평가하고 있는데 리뷰가 좀 영상이 길긴 합니다. 근데 영상이 편집도 잘 되고 그래서 볼만하고 실제로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을 가감없이 굉장히 잘 표현한 영상 중에 하나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2019년도부터 그러니까 2019년도 모델은 502X 모델이 아니고 502 모델입니다. 약간 변경점이 있는데 그래도
저도 2019년도부터 타면서 여행을 하지만은 전문 리뷰어는 아니고요. 8만 한 5,000km 정도를 타고서 리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도 거론되지만 무게가 무겁다는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게가 무거운 것은 왜 그러냐면은 샤시가 알루미늄이 아니고 강철 샤시랍니다. 그리고 뒷포크도 강철이고요. 쇠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게가 나간다. 그리고 연료 향상 때문에 스탠딩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비포장 달리면 스탠딩을 많이 하는데 연료통이 그 역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었으면은 허벅지에 걸려서 스탠딩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요. 스탠딩 시에 그 스텝이 조금 앞으로 약간 몰려 있어서 앞바퀴에 하중이 실리는 관계로 자갈길이나 모래길에서 앞바퀴가 빠져서 주행이 어렵고 장애물 극복이 좀 어려워서 제구가기가 쉽다고 합니다. 안장이 편안하고 뭐 주행에는 아주 편안하고 승차감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서스펜션 주행성은 온로도 전부 편하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프론트 샥이 장애물 반응성이 느려가지고 돌을 밟는다든가 아니 바위 같은 데를 밟으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쿵 찍으면은 스무스하게 못 넘어가고 쿵쿵 치는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전반적으로 괜찮고 비포장에서도 ABS도 늦게 개입되고 상당히 마음에 든다고 그러고요. 연료통이 20L인데 만땅 채우면 한 5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료 품질이 떨어지면은 주행연비도 한 25km나 26km에서 한 22km까지도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고장났던 상황은 과도한 짐을 지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짐을 한 60에서 70km 정도 뒤에다 싣고 다녔는데 뒷베어링이 한번 나갔었고요. 그 엔진 오일 관리가 안 되면은 밸브가 쉽게 마모되고 엔진 오일을 좀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피스톤님이 좀 마모가 되는 거죠. 이건 뭐 어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고장은 없었고 내구성도 상당히 좋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특이한 것은 프레임이 용접하고 볼트로 조립되어 있는데 이게 잘 풀리고 볼트를 조이기 위해서는 카울을 떼야 돼서 확인하기도 어렵고 뭐 정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비포장 도로를 8만 킬로를 달리면 어떤 오토바이가 살아날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클러치를 45,000km에 예방정비 차원에서 교환을 했는데 정비공이 조립을 잘못해가지고 금방 닳아서 또 교체했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사고로 프레임이 일부 휘고 프론트 포크도 일부 휘었는데 여행하는 데는 크게는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뭐 튼튼하긴 튼튼합니다. 뭐 강철제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론트 배기구가 노출이 돼서 이게 엔진 플레이트로도 잘 가려지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뭐 돌이나 이런 거에 받치면은 파손 위험성이 조금 있고요. 냉각수 누유가 조금 있었고 파키스탄에서 베넬리 정비점에서 수리를 받았는데 엉망이 됐다고 합니다. 연료도 누유가 되고 프론트 스티어링도 아주 뭐 박살 나가지고 다시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비센터에서 정비공이 능력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전체적으로 볼트 품질이 떨어져서 녹은 잘 안 쓰는데 잘 뭉개지고 부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샤시하고 군데군데 있는 볼트를 많이 교체를 했고 자가 교체를 여러 군데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정 엔진가드나 뒷캐리어가 여러 번 부러져서 용접을 했다고 합니다. 녹은 잘 안 나는데 이게 알루미늄이 아니고 강철로 된 그 프레임을 사용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뭐 근데 짐을 60에서 70km 싣고 다니는데 이게 뭐 안 부러질 수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사람 태우는 거하고 짐 싣는 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사람은 똑같은 하중이 실려도 사람이 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도로 상태에 따라서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 되는데 짐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뒷서스펜션이 부러져서 수리를 한번 했었다고 합니다. 사진 보니까 뒷서스펜션이 또 부러졌던데 비포장키로 85,000km 타고서 그러는 것도 이해는 좀 되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오프로드 전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여행은 잘했고 상당히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가격으로 한 6,000 유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 따지면 800만원 정도 하는 거죠. 800만원짜리 치고는 매우 훌륭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결론을 뭐라 그랬냐면은 오프로드 하려면은 다른 거 타시라고 얘기하네요. 자, 겁나게 자랑해놓고 막판에 다른 거 타라고. 네, 오프로드 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온로드 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호주에 어드벤처 라이더라는 호주 잡지책에 나온 기사입니다. 호주 사막에서 한 3,000km 가까이를 타봤는데 리포트였는데요. 적당하고 시트고도 편안하고 주행감이나 핸들링감이 상당히 좋다. 보쉬 ABS를 사용하는데 브레이크는 뭐 출중하지는 않아도 충분한 제동력을 가졌고 무게가 동급에 비해 좀 무겁지만 샤시가 튼튼해서 안정적인 주행감이 좋다. 그리고
평균 속도 한 130km 달려도 충분한 출력을 갖고 있다. 사막의 모래에서도 달려도 한 25km 정도 연비가 나와서 한 번 주기로 한 500km 정도 주행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전에 있던 노 하이웨이 라는 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죠. 저렴한 가격에 충분한 성능이 나오는 오토바이로 유럽에서 많이 팔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SM택이라는 튜닝용품 업체에서 나온 튜닝용품과 궁합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달린 댓글 중에 재밌는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서스펜션이 상당히 좋다. 500mm 포크하고 조절 가능 레버가 있어서 쉽게 조절이 가능하고 브레이크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시트가 유난히 편하다. 그리고 앞에 윈드실드가 상당히 좋다. 오토바이가 전체적으로 커 보인다. 뭐 싼 가격에 제작된 오토바이지만은 프레임하고 뒷 스윙암이 알루미늄이 아니고 강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튼튼하다. 그리고 좀 약간은 험난한 오프로드에서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게 해주고 등치 있는 서양인 둘을 태우고도 혼다 CB500X보다 안정적으로 달린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전에는 CB500X를 탔는데 CB500X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뭐 평가는 전반적으로요 상당히 좋습니다. 뭐 리뷰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가격 대비 훌륭한 만듦새, 그리고 유럽이나 이탈리아 시장에서 몇 년간 1위를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판매량이 많은 이유가 있는 오토바이라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다 죽어서 없어진 브랜드를 살려내는 중국의 자본력이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 보면 참 부럽죠. 전 산업 영역에서 지금 없어진 브랜드를 지금은 없어진 나름 이름 있는 네임드 브랜드를 사들여서 다시 부활시키는 능력은 중국 애들이 대단하다 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형태로 사업에서 중국산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고급화 전략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중국이 이제는 좀 무섭게까지 하죠. 이게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을 한 방에 끌어올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미국의 제네시스로 진출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효과가 미미하죠. 일본도 똑같은 방법으로 고급 브랜드인 도요타의 렉서스, 닛산의 인피니티, 혼다의 어큐라도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미국에 정착시키는데 몇십 년 걸렸죠. 중국은 그 어려운 일을 해외 브랜드를 사서 몇 년 만에 시장에 안착시키는 전략으로 지금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방법은 중국만 시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했었고요. 다른 나라도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성공한 케이스는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걸 중국은 족족 성공시키고 있는 거죠. 처음에 국내에 등장했을 때 독특한 배기음으로 눈길을 끌었던 오토바이죠. 2기통인데도 불구하고 3기통 같은 배기음이 독특한 오토바이였는데 처음에는 국내 인지도가 하나도 없어서 말이 좀 많은 오토바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어느 정도 국내 시장에 안착해서 미미하지만 매니아층도 형성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넘어야 한계가 아직도 많죠. 딜러 판매망이나 AS망이 그렇게 확 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생각만큼 판매는 많지는 않은 듯 합니다. 또 브랜드 이미지라든가 중국산이라는 딱지가 붙어서 중고시장에서의 평가는 일본 브랜드나 독일, 미국 브랜드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국내 DNA, KR도 중국산 제품을 OEM도 아닌 ODM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에 라벨만 바꿔서 수입하는 입장에서 조만간 이런 중국산 메이커에게 시장을 내주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만들어주는 메이커가 국내로 직접 수입되어 판매가 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아마도 몇 년 지나면은 1인차 시장의 국내 메이커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많이 안타깝죠. 저도 잘 모르는 중국산 메이커를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 먹으면서 사람에게 생기기 쉬운 편견이 있죠. 살면서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운 지식이 한계나 정보의 한계에 갇혀서 이런 확증 편향적인 생각, 성격이 굳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눈을 뜨고 보면 내가 모르고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상당히 많죠. 자꾸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걸 인정 안 하고 자기 주장만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영상 몇 편이 되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연간 3만 대 판매하는 우리나라와 연간 2600만 대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중국과의 격차를 실감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은 전기 오토바이까지 포함하면 연간 한 1억 대 이상 생산 판매를 합니다. 우리도 중국처럼 유명 해외 브랜드를 인수해서 생산한다고 해도 생산 인력이 오토바이 생산 현장을 다 떠나고 다시 생산 현장을 갖추고 인력
인력을 훈련하고 한데도 몇 년을 걸릴 겁니다. 뭐 그동안 중국과 더 격차가 벌어지겠죠. 그만한 작업력도 현재는 없고요. 현재 우리의 D&A와 KR은 중견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 형태가 된 지 오래가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이죠. 중국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고 조만간 일본을 앞질러 세계시장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도 돈 안 되는 저가 모델은 자국 생산을 포기하고 중국이나 태국, 베트남, 멕시코 공장으로 보낸 지 오래되었죠. 중국이 좀 더 성장하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전시장이나 반도체 시장을 중국도 도전장을 내고 결국은 가격과 물량, 자본력으로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그 시장을 내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벌써 넘어선 지 오래됐고요. 이제는 짜장이니 많이 차이나 뭐 중국산 아닌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베넬리 TRK 500X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이 좀 씁쓸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